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현대 최초의, 그러니까 N의 순수 전기차죠. 아이오닉 5 N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늦여름에 트랙에서의 시승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이제 행사가 완전히 달리자 이거였기 때문에 이 차를 일반 도로로 이제 꺼내 와서 좀 봐야 되는 특징들은 제가 미처 살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특징들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제가 누적 정비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 앞에 탔던 분들은 3.9가 나왔군요. 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궁금하네요. 리셋 했습니다. 지금 가속 방지턱이 많은 곳을 좀 넘어보고 있는데요. 이 감쇄력이 강도가 상당합니다.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지금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행하는 모드는 에코 모드거든요. 그럼 이제 감쇄력이 제일 그래도 소프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 앞에 있는 걸 좀 넘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눌릴 때나 튕길 때나 마치 그 서스펜션의 자체의 스트로크가 매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탱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지만 또 3단계로 감쇄력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길이 안 좋은 상태, 특히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는 상태에서는 얘가 좀 그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모델이구나, 그런 캐릭터에 걸맞는 이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출발할 때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에코 모드에서는 처음에는 항상 출발 때는 사륜 구동 상태를 유지하죠. 그리고 225km를 넘으면서부터 앞에 구동력을 좀 줄이기 시작하면서 30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후륜 구동 상태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 구동력, 그러니까 출발 직후에 구동력 배분 특성은 일반 아이오닉 5의 사륜구동 모델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을 하더라도 에코 모드에서는 엑셀을 아무리 깊게 밟아도 이제 후륜구동으로만 다니는데, 지금 잠깐 해볼게요. 끝까지 밟아볼게요. 지금 다 밟아도 앞바퀴로는 힘이 안 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조금 언덕에 경사도가 생기거나 또 내리막길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는 좀 힘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오르막이긴 하지만은 이 차가 설정한 기준상에서는 후륜구동으로 가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해도 뒷바퀴로만 이제 그 구동력을 보내죠. 자, 그러면은 노멀 모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노멀 모드는 일단 지금 후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엑셀을 좀 깊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좀 뒤늦게 전륜에도 힘을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는 항시 그 사륜 상태를 유지를 하죠. 요거는 일반 아이오닉 5의 사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최대 0.6G까지 그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시키는 그 N 회생제동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스포츠 모드 이상,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N 모드, 아니면 커스텀의 스포츠 플러스 이런 데에서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앞뒤 모터에 다 이제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걸어야 강한 감속력이 생길 텐데, 이제 주로 뒷바퀴 모터를 쓰는 이제 노멀 모드 이하, 그러니까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앞에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동력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가 감속할 때만 앞에 이제 동력 체결을 클러치로 해가지고 강한 감속력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 이상으로 할 때 항상 이제 그 전륜 모터와 바퀴 사이에 클러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N 회생제동도 작동이 된다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이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감쇄력이 제일 소프트한 에코 모드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사실 이 콘크리트 노면이 아스팔트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플랫하지는 않은 조건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에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안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그렇게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가 오돌토돌하기는 하지만 그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영역을 지나갈 때에는 네, 지금과 같은 승차감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됩니다. 네, 아까 그 구간을 지나가지고 조금 포장한 지 오래된 네, 콘크리트 도면을 오니까요. 네, 여기에서는 아까의 그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때는 좀 높이 차이도 있고 도로 요철들이 네, 그래서 정말 도로의 모양을 그러니까 감세력을 제일 편하게 해 놓더라도 이 도로의 모양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저의 이 엉덩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제어를 잘 하지만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있잖아요, 감세력 조절하는 게. 근데 그거를 제일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뭐 이 차가 이제 가격대만을 사람들이 이제 놓고서 뭐 그 가격대에 어떤 그 유사한 가격대에 있는 다른 고급차의 승차감을 이 차한테 기대한다면 네, 그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럴 컨셉의 차 자체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얘가 승차감이 좀 뭐 평소에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까일 만한 그런 소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도로의 요철의 높이 차이에 따라 가지고 차 안에서 느껴지는 네, 그 승차감의 특성도 함께 달라진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나 N이나 아반떼 N 같이 여기에 N 버튼이 두 개가 있던 차에서 이 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설정법이 좀 달라서 당황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차들은 요 N 버튼을 이제 N 모드로도 사용하지만 그거를 이제 길게 누르면 그 기능을 무엇으로 이제 그 지정할지 여기 그 내비게이션 화면에 떴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거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 가운데 설정 메뉴 어딘가에서 지정해 놓은 그 기능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길게 누른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다른 기능으로 좀 이 지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거는 네, 얘는 엔진차의 N과는 다르다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N 버튼의 기능을 지정하는 그 메뉴는 네, 여기 이제 설정에 가가지고 버튼 메뉴에 있습니다. 버튼 메뉴에 가서 좀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왼쪽 N 버튼, 네, 그 다음에 오른쪽 N 버튼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만 이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 네, 이걸 길게 누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N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행 모드의 N 모드 말고 이 화면 안에서의 보이는 N 모드 있죠. 차의 어떤 재미와 관련된 각종 설정들 바꾸는 그 터미널과 같은 곳이죠. 얘도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차로 이제 펀 드라이빙을 하시다가 이 재미와 관련된 설정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보고자 할 때 요 N 모드를 바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처음 홈 화면에서 여기 N 모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 이거를 주행 중에 띄워놓고 다니시게 될 겁니다. 왼쪽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런 메뉴들이나 아니면 또 하나 이렇게 스크롤을 해가지고 여기 퍼포먼스 옵션 들어가시면 또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여기에서 매번 이렇게 홈을 눌러가지고 N을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여기 센터 페시아에 있는 별표 버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N 모드 전용으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얘는 이제 길게 눌러가지고 원하는 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N 모드로 해 놓으시면 그럼 주행 중에 뭔가 설정을 바꿔야 될 때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네, 그 변화는 뭐냐면은 기존에 여기 이제 커스텀의 각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그게 막 단어가 어색하게 뒷부분이 잘려가지고 한 단어인데 두 줄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항목의 어떤 폰트 크기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요 네모난 그 구역 안에 다 그 단어가 한 줄로 들어오게
그렇게 한 점은 좀 매우 좋은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여기에 각 항목들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글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영어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실 분은 잘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한 번은 좀 고려해 봄직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일반 아이오닉 5보다 좀 실내에서 그 소소한 변화들이 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반 아이오닉 5의 리뷰에서도 좀 개선사항으로 부탁을 드렸던 게, 이 두 개의 스크린의 테두리 부분을 좀 그게 흰색으로 되어 있던 거를 검정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또 여기 이제 자석을 붙일 수 있는 이 패드 부분도 좀 밝은 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으로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현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 앤들은 이제 실내를 다 검정으로 하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일 텐데, 이렇게 하니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아이오닉 5와 좀 다른 점은 이 공조장치의 메뉴로 들어가는 게 요 위에 이제 워머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오닉 6가 되면서 이제 클라이밋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 얘도 이제 그게 클라이밋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왼쪽은 볼륨과 전원이고 오른쪽은 튠인데, 그거를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토글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제 1년쯤 타니까 그 방식에 적응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쉽고 사용하기 편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고 누르고 하는 그런 튠 노브를 두는 것인데, 5N은 이제 이걸로 이제 돌아온 것은 매우 환영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5N에 많이 언급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N 페달이죠. 그래서 특히 코너 진입하면서 선회할 때 앞뒤 회생제동과 그 다음에 앞바퀴에서의 토크 벡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턱인이 좀 더 잘 걸리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것도 이제 진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N 모드에서 N 페달을 누르면요, 레이스트랙에서만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 기준으로 N 모드나 커스텀에서 스포츠 플러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거를 한번 좀 따라서 자, N 모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바로 이제 N 페달 3라고 나오는데요. 요 왼쪽 패드를 하면은 이제 N 페달의 단계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낮추는데, 요 N 페달은 이제 그 1, 2, 3이 있습니다. 세 단계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제 세 단계가 가장 높은데요. 자, 뒤에 좀 차가 비교적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살짝만 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탑승자의 몸도 앞으로 더 확 숙여질 정도로 이제 강한 회생제동이 듭니다. 그리고 엑셀을 조금만 놓더라도 좀 움찔움찔 하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N페달 1, 2, 3는 우리가 이제 일반 주행에서 이 현기차의 가장 높은 회생제동 단계인 I페달보다도 이 감속이 더 세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I페달로 놓고 탈 때에도 상당히 강한 그 감속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도 더 세니까, 그래서 이제 뒤따라오는 차 기준으로는 내가 이 N페달을 일반 도로에서 사용을 하면 갑자기 앞차가 확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뒤차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차로 이제 추돌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 N페달은 이 기능에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엑셀을 놔가지고 이렇게 확확 세우게 하려는 그 역할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 N페달의 어떤 이 기획된 그 의도 자체가 이 선회 시에 엑셀을 놓을 때에 좀 더 안으로 잘 말아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에서는 특히 이렇게 곱게 뻗은 도로의 주행에서는 N페달 1, 2, 3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N페달을 풀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듯이 이제 I페달 제일 높게, 그 다음에 이제 회생제동 1, 2, 3단계 그렇게 사용하면서, 또 0단계도 있죠, 회생제동.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N페달은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내 차와 내 차에 함께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N페달 기능도 보시면은 퍼포먼스 옵션에
N20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바로 N 페달이 풀리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요 N20를 사용할 때는 회생제동 단계에 조절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요 N 페달도 이제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는, 네, 그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속도를 높인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이제 N20라고 하더라도 아까 노멀 모드에서 잠깐 사용해 볼 때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M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 실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의 종류가 좀 소리의 종류는 아니지만 음량이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되죠. 네, 이것도 참 흥미롭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멀 모드일 때 출발 시의 구동력 배분 특성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속도까지 사륜을 유지하다가 앞에 구동력을 이제 연결 해제하는지, 그럼 아마 에코랑 똑같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일반 아이오닉 5랑 같은 그런 원칙을 적용된다면 가보겠습니다. 네, 한 30을 약간 넘긴 속도까지 사륜 구동을 유지를 하네요. 에코보다는, 네, 그 사륜을 유지하는 속도가 약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속도에서는 이제 후륜 구동으로 전환된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꿔 가지고요. 저 앞에 이제 언덕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평지에서는 엑셀을 아무리 끝까지 밟아도 그 뒷바퀴 모터로만 힘을 가는데 제법 좀 경사가 있는 언덕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언덕 있잖아요. 이 경사도가 이 영상으로 표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꽤 깊이까지 엑셀을 밟아도 저기가 없는데요. 그 후륜으로만 유지하는데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사륜으로 바꾸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경사 각도의 기준이 더 가팔라야지 사륜으로도, 그러니까 그 에코에서 전륜 모터로도 힘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요 N 버튼 N1, N2 있잖아요. 요거를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 N 버튼들이 N 모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다른 차에서 스포츠 플러스에 해당하는 걸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요 각각을 그 N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닌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른쪽 거는 요 N20로 지정을 해놓고 왼쪽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N 모드로 원래 N 모드 셀렉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라고 할게요. 요걸로 가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N1과 N2 버튼을 내가 좋아하는 기능으로 각각 이제 따로따로 지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주행 중에 내가 이제 그 제일 차를 빠르게 하고 싶을 때 N 모드로 들어가야 될 때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 N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혹시 좀 요런 조건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특정 기능으로 돼 있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N 모드로 들어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으시려면 최소한 이 양쪽 N1, N2 중에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 가지는 이 N 모드 셀렉션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이렇게 주행 중에 내가 그 더 자극적인 그 어떤 성능을 원할 때 N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진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N 모드 셀렉션으로 남겨 놓으시면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 때문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N 특화 기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N 레이스입니다. 저 이름으로 봤을 때는 저걸로 누르면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내게 해주는 그런 모드로 좀 받아들이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활성화하려고 여기 눌러보면 설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랙 중이나 이럴 때 배터리와 모터의 온도를 이제 그 쿨링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N레이스를 넣어보기 위해서 한번 N 모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자, N 모드 이렇게 했고요.
N 레이스를 눌러요. 요걸 이렇게 하면은 팝업이 뜨죠. 그 스프린트와 인듀어런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하는 역할은 차의 성능을 최대로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내는 주행을, 그러니까 차에 부하를 많이 주는 주행을 긴 시간 동안 해야 될 때와 또 짧은 시간 동안 할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배터리와 모터의 최적 냉각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름 때문에 어떤 제일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이걸 넣으시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제일 빠를 수 있는 모드는 주행 모드 기준으로는 항상 M 모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각 기능을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 기능이 어떤 거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 데려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게 되게 복잡한 차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설명만 이렇게 잘 주의하고 몇 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 때는 이거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N레이스 모드는 일반 도로에서는 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대신에 뭐 이제 아직은 소문 단계에 있지만 내년도에 이제 아이오닉 5 N끼리의 원메이크 레이스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경기가 한번 치러지는 시간의 길이가 뭐 엔진차만큼 아주 길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요 N레이스 설정을 요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 N레이스 기능은 이름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N20를 사용할 때 이제 수동 변속 중일 때 지금 3단이라는 표시는 크게 이제 보이고요. 그 양쪽에 이제 두 개의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단이든 윗 단이든 지금처럼 변속이 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는 그 작은 숫자가 좀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2단으로 주행 중인데 1단으로는 낮출 수 없을 때는 매우 흐리게 그렇게 보이죠. 3단으로는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재미 요소죠. 아시다시피 일정 모드 이상에서 N 액티브 사운드 이거를 켜면은 실내 스피커는 실내에 소리를 내고 외부 스피커는 외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세부 설정으로 가서 지금은 노멀 모드라서 실내 스피커로만 나오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눌러 스포츠로 하면은 외부 스피커 메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럼 실내 음량은 완전히 끄고, 그러니까 작게 만들고, 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서 M 모드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외부 스피커만 지금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좀 밖으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차 안에서 그게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내 음량은 0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를 뒤에서 내네요. 그쵸? 네. 물론 이제 그 내연기관차 N모델에서의 본격적인 막 팝콘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꽤 그럴싸한 소리를 뒤쪽으로 내줍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해보면요, 엑셀에서 발을 슬쩍 놓을 때는 팝콘 소리가 나지 않고요, 갑자기 좀 놓을 때 밟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오른발을 확 댈 때 그럴 때만 소리를 낸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참 그런 것도 섬세하게 잘 만들어 구현해 놨네요. 지금처럼 이제 전기 모드로 가다가, 그러니까 변속이 없는 모드로 가다가 이렇게 20V를 활성화를 하면요, 자동으로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도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타시는 분 중에 변속은 원하는데 이 소리는 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끄는 방법이 있는지, 요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메뉴를 보면요, 끄기가 여기 저기 흐리게 돼 있죠. 끄는 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소리를 설정한 다음에 그 실내 음량을 0으로 해 놓으면 근데 이거를 완전히 0으로 해 놓더라도요, 지금 보면 소리 들리시죠? 미세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0으로 해 놓을 수는 없네요. 이 N20툴 사용할 때는 그 볼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최대로 키우면 이렇게 되죠. 네,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차의 특화 기능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N 토크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운전자가 앞바퀴로 100%나 뒷바퀴로 100% 힘을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는 뭐 0대 100, 100대 0 이렇게 하면은 609마력, 650마력의 모든 힘이 다 앞바퀴로만 가거나 다 뒷바퀴로만 가는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죠, 시스템상. 왜냐면은 전륜 모터의 힘이 정해져 있고 후륜 모터의 힘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합치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차로 예를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앞이 50마력이고 뒤가 150마력이에요. 근데 앞으로 100으로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이 50마력짜리가 갑자기 200마력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의 0대 100, 100대 0은 그 설정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둬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아이오닉 5N은 패밀리카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가? 네,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내연기관의 N 모델에 비해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활용도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N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중에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탈 수 있는데 장르는 어쨌든 스포츠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스포츠카를 데일리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용은 가능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아이오닉 5N도 이 차의 본질적인 추구하는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 스포츠카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이제 세컨드나 서드카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일상용 차가 있는 상태에서 고르시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형이 된 아반떼 N을 탔었잖아요. 1년 넘게 타면서 N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좋았지만, 역시 데일리로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데일리로는 좀 불편함이 있구나 하는 것은 1년여의 보유 경험을 통해서 느꼈는데, 이 아이오닉 5N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차는 스포츠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에 옵션으로 있는 사항들 중에 비전 루프가 있잖아요. 그거를 과연 넣을까 말까 적잖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썬루프를 넣을까 말까의 고민은 그 내연기관 N 모델을 타시던 분들부터 좀 시작된 역사가 오랜 그런 고민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나 코나 N 같은 차들은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좀 달리자 하는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썬루프를 넣으면 또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썬루프를 넣지 않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5N에서는 좀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5N을 주문을 한다면 저는 비전 루프는 넣을 것 같아요. 진짜 달리자 하는 그런 목적에는 비전 루프를 넣지 않는 것이 맞죠. 또한 이 비전 루프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무게중심을 높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이오닉 5라는 차에서 본다면 그 차의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비전 루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뭐 주구장창 달리는 길만 계속 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이제 일상에서도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선블라인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비전 루프의 존재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가족용으로 이 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께는 앞좌석에 타는 분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같이 타는 분들에게도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 차가 주로 사용할 차이시라면, 그래서 이 차 안에서 보낼 시간이 많으신 편이고 또 그 시간이 가족과 함께 보낼 일이 많다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비전 루프를 넣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혼자 타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 차 말고도 다른 차가 일상용으로 별도로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차는 가끔씩만 타게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비전 루프를 없이 주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 차도 나중에 언젠가 연식 변경을 통한 좀 상품성 개선의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반영됐으면 하는 뭐 소소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내연기관 N에서 가능했던 요 N1, N2를 길게 눌러 가지고 이제 이 모니터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의 목록을 보여줘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화면 안에서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설정을 바꾸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요거를 길게 눌러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요, 자 요거예요. 이제 N 모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N 페달을 쓰고 싶다 라고 이제 요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제약사항이 뜨잖아요, 팝업이. 그럼 요거를 이제 하고 나서 또 다시 어딘가로 가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조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게 떴을 때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의 팝업 창으로 그 작동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 화면 안에서 그냥 이왕 오른손이 여기 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두 번 더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이제 N 모드나 이제 커스텀 기준에서 스포츠 플러스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벽에 몇 번 부딪히다 보면 알아서 이제 N 모드를 누르게 될 텐데, 이제 그거를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잠시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왕 손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좀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라는 것만 뜨고 확인하고 다시 내가 찾아야 되면 좀 차에 뭔가 하려면은 제약사항이 많다 라고만 좀 반복적으로 학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아이오닉 5나 6는 여기 공조 메뉴를 누르면, 특히 이제 그 히터를 켤 경우에 여기에 히트라는 그 네모난 버튼이 뜨거든요. 근데 얘는 좀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눌러봐도 뭐 바람의 방향 조절하는 거고 어디에도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히트가 혹시 좀 외기 온도 조건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건지, 네, 그게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분명하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아이오닉 5 N에 대해서 좀 총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제가 지난주에 리뷰했던 신형 아반떼 N도 좀 비슷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나 인접한 가격대에서 이런 차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좀 까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도 아니고 현대차한테 뭐 7천만 원을 태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를 제대로 타보시고 이 차에 있는 이런 수많은 재미 요소들을 다 이렇게 느끼시고 나면은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내놓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그런데도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는 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그 돈 씨를 언급하시는데, 뭐 요거에서 뭐 조금만 더 주면은 뭐 다른 수입차에 어떤 차를 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스토리를 풀어 가시는데요, 근데 보통 그렇게 조금만 더 주고 라고 말씀하시는 차들의 가격대를 보면 이 차보다 최소한 몇 천만 원은 높아요. 근데 그 차를 선택할 때의 가격 기준은 정말 좀
그 가격대가 인접해야죠. 말 그대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차를 언급하면서 그 돈씨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리뷰를 마치면서 제가 주행한 총 주행 거리와 총 평균 전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요, 누적 정보 기준으로 640km를 제가 주행을 했고요, 4.3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4.3에는요, 제가 이제 리뷰 찍느라고 세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 이제 격한 주행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 이제 국내에서 발표된 전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화면에서, 그러니까 EV 메뉴에서 볼 수 있는 100% 충전을 할 경우에 주행 가능한 거리 이제 표시되는 걸 보면은 이제 395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얌전한 주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숫자는 이거보다 올라갈 수가 있죠. 물론 겨울에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차에 운전석에 앉으시면 이 e시프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N모드를 쓰거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출고해 가지고 굳이 에코모드로만 쓰면서 타는 분은 좀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차의 실주행 가능 거리는 300km대,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표된 그 숫자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 아이오닉 5N 이 차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블루 색깔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연기관 때는 차들의 덩치가 작았는데 얘는 좀 뚱돼지인데 퍼포먼스 블루니까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한 번씩 이 차를 눈으로 스캔하고 앞으로 지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것도 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의 색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